자, 그럼 여러분께 진짜 도움되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왜요? 아우, 이 답답한 직원들이 이거 그냥 아니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편인 줄 알았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장 관련된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한번 쭉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어제도 반도체 위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냥 차트로 설명드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 장중에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아랫꼬리를 길게 주면서 오후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그 재차 하락을 다시 했습니다. 즉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한번 음봉을 크게 내고 곧바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내려왔고 그리고 아랫꼬리 좀 달았는데 또 회복하는 내용 모멘텀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은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게 1, 2, 3, 4 이렇게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제 불편해지고 힘든데 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하락은 4일 하락한 겁니다. 4, 5일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주봉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요번 상승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주봉으로 보면 10주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 자체가 야, 이번 상투인가? 그건 뭐 나중에 지나가서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알게 되는 거고. 지금 불편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도 뭐 하나만 종목 보고 다시 텍스트로 가보면요. 지금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영향 많이 주니까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요. 이게 일봉인데.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추세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 추세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표 종목들은 뭐 추세에 있는데, 근데 이 추세 조정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거죠. 이번에가 상투가 아닌가? 이번에 상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침에 강보까지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는요. 근데 장 시작 전에 CPI가 발표되죠. 네. CPI가 예상대로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가장 높은 CPI 지수인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죠. 뭐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사실은. 급등을 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은 CPI는 4.2%, 전월비 0.5%, 근원 CPI가 2.9%, 전월비 0.2%인데 시장의 내용은 시장은 이것을 이제 크게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뭐 시장 전망의 컨센서스에 부합됐다. 네. 요거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전월비 이거 보시면 전월비 0.5, 0.1 이렇잖아요. 에너지가 전월비 플러스 3.9예요. 전년비는 플러스 전월비 2.3이에요. 3.9. 네, 전월비가 3.9예요. 그래서 이번 5월 CPI 상승분의 60% 이상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예상에 부합됐다는 것도 있지만 좀 일시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공습할 준비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휴전 파기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요거 하나 갖고 하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매도 스페이스X 관련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매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매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란에서도 또 이런 노이즈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도체가 많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히 뭐 빅테크에서 작업이 빠져나가서 스페이스X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 뉴스를 전해드렸듯이 대만에서 중국향 AI 칩 그리고 서버에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과 함께 반도체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주 뭐 요번에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샌디스크가 약밥이고요. 마이크론은 4.7%. 뭐 오르내림의 폭에 의해서는 그렇게 반도체가 칩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네. 어디가 많이 빠진 거냐면은
보시면 알파벳 2%, 메타 2%, 아마존 2%, 테슬라 3.8%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은 전부 이 스페이스X 관련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되면은 시가총액이 얼마 된다고요? 시가총액이 7인가 됩니다. 네. 7인가 6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데 패시브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더 빠지는 것이 어제 더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5가 됐어요. 그리고 2년 만기가 4.14가 돼서 제일 걱정은 금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네. 시간에서 6시 30분에 한 6% 하락했는데 지금 한 9% 가까이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금리 때문이에요. 이거 전부 다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인 코스피가 4.5% 하락, 코스닥 1.6% 하락을 했죠. 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저가가 마이너스 6.86%였어요. 마지막에 어느 정도 올라왔죠. 한 2% 조금 넘게 반등은 좀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전날 급등한 거는 기관이 막 사줬죠. 근데 어제 기관이 다 팔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리밸런싱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런 수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만기 수급 그리고 스페이스X 이벤트에 대한 미국에 대한 수급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조선, 방산, 뭐 일부 원자력 올랐어요. 예전에 일 주도주였던 것들. 조선방산 네. 원자력. 네, 어제 HD 현대중공업 4.7%, 하나오손 7%, HD 현대일렉트릭 4.4%.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던 변압기 쪽에 LS 일렉트릭 7.5% 올랐고요. HD 한국조선은 6.3% 그리고 LIG 넥스원 예전에 네. 거기에 9% 올랐고요. 현대건설 6.5%, 한국항공우주 7%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쪽에 매수가 약간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면서 그런 모습을 네. 좀 보였어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만 급락을 했다. 어떤 섹터가 종목이 급락을 했다. 그래서 뭐 어저께 수마컴 급락하기도 했는데 네. 28%. 뭐 그렇게 시가총액이 어떤 한두 종목이 급락을 해서 한 섹터가 급락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럼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빠지는 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패시브가 움직인 겁니다. 이거는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발생이 되는 정도. 그래서 반등을 좀 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동 관련해서 조금만 속보 몇 개 전해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배가 24척이다. 뭐 이런 뉴스가 하나 아침에 전해졌고요. 네. 그 뉴스 나오자마자 이란이 아마 혁명수비대 쪽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지나가면 다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우리 배는 지나간 다음이긴 한데. 네. 그래도 요즘 배가 그래도 조금씩 그냥 슬금슬금 몇 대씩 빠져나오는 것 같았는데 아마 그거 다시 또 이란이 목줄 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아파치 헬기 공격, 드론 공격하고 나서 네. 미국에서 우리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에 공습을 한다라고 아침 발표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속보가. 미국이 이란을 네, 미국이 이란을.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란이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지하겠다. 네. 그게 이제 그 스토리예요 지금요. 음흠.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하고 오늘 아침 시장은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에 좀 뭐 어떤 전문가들이나 기사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고 있긴 한데 휴전을 파기하고 이 뭐랄까요 이제 뭐 지금 협상하는 거 다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훨씬 많긴 많아요. 네.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좀 인용을 하면요. 미국은 올해 중간 선거가 있고 이란은 경제난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군의 아파치 헬기 피격 후에 휴전 체제 파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핵 관련 협의가 진전이 상당히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이게 지금 미국은 20년이라고 하고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란은 10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15년으로 합의를 보고 있대요. 지금 여러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핵 관련 협의. 그래서 이 부분이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막바지에 좀 얘네들 이런 현상 뭐랄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협상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뭐 또 걱정스럽게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그냥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 유가 한번 보세요. WTI 기준으로 뭐 보통 많이 보잖아요. 이제 미국을 보니까 지금 좀 올라가긴 하네요. 지금 93달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유가. 예. 예. 그 이게 이제 물리적 공격하고 막 이러면 막 폭등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 시장이 막 겁나서 따라지는 뭐 3월에 뭐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시장이 이미 매를 맞고 있어요. 네. 취약해졌어요 지금. 매수세들이 지금 매수의 심리가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악재들성 재료들이 나오면 그럼 이제 겁을 먹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는 게 아마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넥스트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대 네,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되고 뭐. 있고요. 5% 정도에서 6% 사이 정도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빨간 거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인데 전쟁 방산주만 빨가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하고 하나 시스템, LH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이거 다 방산주죠. 항공우주. 네. 방산주들만 상승을 하고 있고 다른 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이거는 지금 오늘 하락하는 거는 지금 뭐 미국이 엄청 많이 하락했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다시 휴전 파기가 되지 않는가는 거를 지금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이건 어찌 될지는 저는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나라는요 선물은 동시 만기인 날이에요. 그 만기인 날 마지막 수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이? 네. 이제 네. 판단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날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기일에는 시장의 방향성 예측하지 말고 마지막에 결정 나면 그 결정되는 대로 수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그거 지금 전제 공습을 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다음 주에 케빈 오씨의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예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에 케빈 오씨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이 되면 그걸 시장이 친화적으로 우려를 잠재울 거냐, 네. 아니면 우려를 더 확증시킬 거냐. 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갖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EWI가 2.8% 야간 선물이 한 3.6%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 6% 하락? 그렇게 하락을 하면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차트는 굉장히 중요해서 차트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하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하단이 7,000이에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종가가 7,200이거든요. 네. 이걸 깨냐 안 깨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깨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지 않으려고 시장이 노력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게 안 깨려고 노력하는지 이 밑으로 가면 아랫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결국 이렇게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오늘은 이제 동시만기니까 장중에 체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아무리 뭐 이미 들어갔다 뭐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 하더라도 이 스페이스 X 상장의 수급 이벤트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사실. 근데 2022년에 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그때 이제 LG 엔솔 상장하면서 1월부터 네. 막 폭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해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하반기에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더 지켜보면서 확인하자. 또는 저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7,000포인트에서 이 7,200포인트 지지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스페이스 상장이 이제 청약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죠. 일단 네. 상장 후에도 이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의 나스닥 100, 뭐 FTSE에서의 러셀 지수. 요거는 센터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뱅가드의 ETF 추적하는 지수예요. 네. 지수, 뭐 MSCI 지수, S&P 500 지수 있잖아요. 얘들이 이미 지수 편입을 승인을 해놨어요. 아. 여기 이미 해놨어요. 스페이스X의 지수 편입. 예, 예. 네네. 나스닥 100은 7월 6일. 그리고 뭐 딱 날짜가 조금씩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러셀 지수는 6월 19일. 그리고 요 뱅가드가 추적하는 얘는 6월 19일. MSCI는 6월 26일. 이게 지정해 놨고요. 뭐 S&P 500은 이거 지수 오차 트래픽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살펴보고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자인 회사를 여기다 넣지 못하겠다. S&P 500은 그렇게 했어요. 네. 이 지수에서 얘는 좀 나중에 이제 지켜보고 하겠다. 흑자 내는 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수에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추정하는 자금들은 이걸 다 사야 됩니다. 네. 이 지수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싶어 한 거죠. 일론 머스크도 계속. 네네. 근데 이제 상장 후에 이거 보면 날짜가 6월 19일, 6월 26일, 7월 6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아마 계속 추적하면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맞춰지거나 되면은 그래서 왜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지수비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막 그제 지수 편입해야 되니까 수급으로 가치를 떠나서 수급으로 막 오르다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또 그 밑으로 그 이후로 막 떨어지잖아요. 네. 주가가. 네. 이번에 또 비슷한 경로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으면 수익 날 거니까. 네네. 올라가면 수익 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약에서 들어간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패시브 자금들은 여기 지금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팔아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청약하기 위해서 팔았거나 아니면 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이미 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 되면은 여기 되면 편입되니까 뭐 팔고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게보다는 미리미리 다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즉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면서 종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뉴스, 2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아까 제 중간에 오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7.9% 폭락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라클이 호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그리고 매출 증가에 대해도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0억 달러 주식 발행을 한다 그랬는데 추가로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조달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벳이 처음에 800억 달러 한다고 유상증자 한다고 그랬다가 845억 달러로 이게 증액해서 증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메타도 한다 그랬죠. 이거 제가 아침에 맨날 뉴스 전해드린 내용이에요. 메타도 증자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유상증자로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고려 중이다. 이게 이번 주 이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라클이 하는 얘기는 20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소프트뱅크에서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걸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60억 달러 규모의 담보대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겠죠. 네.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건데 이거 채권단들이 야 이거 뭐야 야 지분을 담보로 이거 담보대출 받아? 네. 이거 우리 용납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프트뱅크 마이너스 8% 하락 급락했어요. 우리나라 기업 잠깐 이거 다 맞아야 기억이 할까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AI 서버 주문을 해서 70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마이너스 28% 났어요. 네네. 아마존도 발표를 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 140억 캐나다 달러, 캐나다에서 조달하니까 캐나다 달러예요.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하고 그리고 시티뱅크에서 175억 달러의 장기 대출 계약을 맺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게 요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자본 조달인데 이렇게 이쪽에 소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들의 자금 조달이 결국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작년 말인가 그랬고 올해 초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럼 이게 걱정을 막 시작해. 이게 AI 버블론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케빈 오씨가 다음 주에 잠재워 주잖아요. 네. 이 얘기 또 한동안 안 할 거예요. 이거 한동안 안 하다가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본질적인 우려인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 계속 하는데 금리 계속 올라?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낮은 금리로 아니면은 진짜 조달 금리 굉장히 낮게 뭐 금융권이든 아니면 투자자에게 외부로부터 재무 조달을 할 수 있으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아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더 투자할 테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거의 마지막에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상증자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자본 조달이 어려운 게 아니냐? 라는 시장의 인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있는 상태에서 금리는 오르고 그리고 결국은 금리 오르면 자본 조달하기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투자를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멈춰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투 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결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우려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결론은 금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17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 1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약간 물러서서 그냥 봐야 된다라고 재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 또 말씀드리면 TSMC 매출 발표했습니다. 5월 매출이 원화로 환산했어요. 그냥 우리랑 비교하기 쉽게 약 20조 원. 전월비 1.5%, 전년비 30% 증가한 거고요. 5월까지 누적으로 매출이 원화로 약 94조 원. 이거 100조라고 만약에 할게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기업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TSMC는 매출이 5월까지 100조 원이면 연간으로 200조? 200조 좀 넘는다고 치고. 200. 네. 연간으로 따지면은 220조. 넘겠죠. 네, 220조 뭐 이 정도 네, 치고. 220조. 근데 우리는 이익이에요. 우리 영업이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네.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TSMC가 작은 회사네. 네? 갑자기. 그렇지 않나? 우리 이익이 그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시니까 또 갑자기 생각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의 얘기는 강세론자 네. 측의 얘기는 뭐냐면요. TSMC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밸류를 주는 이유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계속 이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시크릿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되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번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뒤에 뉴스도 있긴 합니다. SK가 일본에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 그러거든요. 네. 이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임대한다 뭐 이런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번 돈을 가지고 계속 가만히 보면 로봇 한다 그러고 자율주행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기 엔비디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네. 번 돈으로
새롭게 새로운 성장 산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그 사업 다 악화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메모리를 가지고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AI 시대에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것들을 가져가면은 평가를 달리해 준다는 논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 말씀 좀 드리면 SK 최태원 회장이 일본 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2028년과 2029년 사이를 목표로 일본에 AI 특화 데이터 센터인 AI 팩토리 구축을 하겠다. 일본 현지 기업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현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7년 내년에 AI 팩토리 구축하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는 시각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이 팹을 미국에 오라고 하지만 계속 정치적인 이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종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일본은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SK가 일본의 팹도 공장 반도체 생산 시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어서 네. 최근에 그 우리 광주 지역에다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맞물리면서 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뉴스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6번, 7번하고 연관되어서 이 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가 상당히 세죠. 네. 반도체 장비주가 센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증설 사이클로 갔는데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UBS에서 발표인데 반도체 장비도 슈퍼 사이클의 초기 단계이다. 이제는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들이 고객사로부터 향후 8개 분기 수요 전망을 이미 공유받고 있고 8개월이 아니에요. 8개 분기입니다. 2년이네요. 2년. 네, 8개 분기 수요 전망을 공유받고 수년 단위의 증설 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장비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협력사들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 준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 네. 네, 최근 복수의 1차 장비 협력사에 이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이 장비사들이. 그러니까 가격 인상 근거 자료를 줘라. 그러면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팹을 새로 짓고 그리고 장비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고 그리고 납품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장비 쪽에는 네. 지금은 좀 다시 또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GPU에서 칩으로 가고 칩이 킵한 거고 이렇게 가듯이 이쪽에도 시장의 수급이 또는 관심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지금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데이터 센터만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뭐 생산 시설들도 혹시 들어가는 건지 거기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좀 최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또 워낙 일본과의 뭐 경제협력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의지가 했었죠. 좀 강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스트 그냥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건 사실 뭐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겠지만 반도체 팹을 혹시 만드는 건 아닌가. 여튼 뭐 다음 뉴스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스는 뭐 그 정도 전해드리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저런 측면도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협력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일본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예. 일본에 지금 구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동시효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NST 동시효과가 아니고 NST를 좀 보면요. 아까보다 조금 올라왔죠. 좀 나아졌나요? 조금 덜한 것 같긴 하네요. 조금 돌아섰죠. 삼성자 4%, SK는 4% 이렇게 좀 움직이고 반대로 보시면 아까 방산주들 상승폭에서 방산주는 상승폭을 줄였죠. 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예단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오늘 목요일인데 이번 주 정말 피곤하시죠. 네. 저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방송도 또 이번 주엔 더 많이 했고 이제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전에 좀 빠졌을 때의 느낌하고 좀 다른데 그 느낌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외부 매크로 충격이 일시적인 충격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금리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훨씬 더 큰데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 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케미노 씨의 입을 볼 때까지는 어떤 워딩이 나올 때까지는 방향 설정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계속 매물 맞으면서 내려오고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오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제가 맨날 그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에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피해서 완전히 닫고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네.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봤으면은 3번만 보시고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 그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 생각으로 했냐면은 첫날 왜 8% 이상 빠진 날 있잖아요. 네. 100을 기준으로 여기 얘기했네요. 100을 기준으로 보면 40을 그날 샀어요. 40%를 네. 갖고 있는 걸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현금을 네. 40%를 사고 나머지 20, 20에서 나눠서 살 건데요. 그 20을 어제 샀어요. 어제 20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날은 밑에서 좀 사고 아닌 날은 그냥 뭐 반등 주면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가고 다음 주에 판단을 최종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 다음 주에 아래보다 위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본인의 생각으로 이거는 이제 상투 치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등할 때마다 팔아야 되는 거고 네네. 다 입장차는 있는 거죠. 네.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고 각자의 종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만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생각을 여기다 부여하지 말자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더 부여하지 말자. 상황이 자꾸 바뀌면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냥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들 하는 경우들이 많다. 아마 이 말씀이신 거. 그렇죠. 제가 기준을 정할 때 예. 이거 7천을 깨지 않고 막 깼다가도 바로 올라오고 아래 꼬리 달고 이러면은 저는 추세를 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폭락하면은 야 이거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일부라도 챙겨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자기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어떻게 들으면 야, 그럼 처음에 뭐 정해놓은 거 이상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바뀌는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바뀌는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본인이 좀 써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그러니까 오를 때 나 이거 뭐 3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되면 팔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네. 30만 원에 샀는데 네. 여기 25만 원쯤 떨어지게 되면 난 여기서 한 20% 정도는 손절이라도 하고 좀 비중 줄이겠다. 이런 그러니까 상승 하락의 경우에 대한 본인의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뭐 재밌는 네. 얘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약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다녀다 보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잠깐 붙었었어. 지금은 조금 벌어졌어요. 약간 다시 벌어졌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꽤 있었죠. 네, 네. 있었죠. 네. 있었죠. 그 얘기 혹시 여러분 들으셨어요?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날 이 시장은 상투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얘기들 하시던데 근거가 그러니까 논리가 뭐예요? 논리가? 왜 그게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논리가 뭐냐라고 지금 물으셨잖아요. 네네. 그 논리가 명확하든 어떻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저께 때가 제가 설명드린 건 또 그런 거였죠. 뭐냐면 오늘도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LST에서 마이너스 4%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예요. 네. 근데 레버리지가 SK하이닉스가 훨씬 크니까 빠질 때는 SK하이닉스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빠질 때 덜 빠진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매수세가 하이닉스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막 그냥 훨씬 더 1.5배씩 계속 팍팍팍 빠져. 야, 이러면 바뀌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정하던 그런 본인의 기준들을 좀 정한다는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네. 그 논리는 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넘었다는 거는 그걸 거품이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뭐인 것 같습니까?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하는데. 시총 2위가 1위를 넘어서는 순간 고장은 끝이다. 왜 그러냐? 시총 2위가 1위라는 개념보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네.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면서 달려와가지고 시총 1위까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왔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너무 많이 달려왔다. 네. 많이 왔다.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다시 보면은 뭐 큰 움직임이 없이 또 여전히 그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3에서 5% 정도 사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도 참고 있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가지치기, 종목 교체, 네네. 그리고 홀딩. 얘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자주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가 막 머릿속에 제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 3월에도 했잖아. 5월에도 했잖아.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해놨어. 또 해? 뭐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진짜 또 한 번 찬스가 온 거예요. 그게 아직도 안 된 분이 계시다면 네. 전 프로님도 아직 완벽하게 안 했다면서요. 네. 하세요. 이번에. 기회가 왔잖아요. 예, 이게 기회인 거거든요. 떨어졌다고 짜증내고 떨어져서 지금 내 손해난 거를 여러분 당장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막 8, 90% 차지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숨어있는 1, 20% 거기에는 분명히 아 그래 이번 기회에 조금 아닌 친구들은 조금 손절하더라도 네. 진짜 괜찮은 친구들로 네. 옮겨 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예. 이거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급락할 때만 오는 기회예요. 네, 아무 때나 오지 평상시에 않아요.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아유.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그런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어. 또 종목을 뭘 해야 될지 자신이 없어. 그럼 뭘 할까요? 그럼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그만하고 나오세요. 시장 안 될 것 같으면 나와야지 뭐. 섹터만 바라보고 될 섹터만 생각하고 될 섹터의 ETF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을까 막 고민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11시 50분인가? 11시 반 넘어가지고 우리 구독 서비스 거기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섹터의 이러이러한 ETF를 이번 참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걱정 안 하시고 덮고 나중에 보면 다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를 했고 폭격을 곧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또 들어왔고요. 저 에버랜드에 있는 푸바오는 또 여동생을 낳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아니, 에버랜드 돌아갔잖아요. 아니, 저 푸바오, 저 판다. 미국 가지 않았어요? 미국? 아니, 중국 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어? 한국이지 않아? 아 그래? 속보 좀 아주 전해달라고 하셔갖고 제 속보 들어온 거 여러분께 좀 전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하루 급락하고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까요? 하루 급등했다가 또 하루 급락하고 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보시면 이날 폭락이었고 그날 폭등이었고 그 다음 날 아래꼴은 달았지만 또 아무튼 빠졌다가 아래꼴 좀 달아서 좀 다행스러운가 그랬더니 또 오늘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이건 원래 그런 거죠 시장이. 원래 그런 거. 시장이 일방향이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일방향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은 네. 뭐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만약에 고점 찍고 투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냥 밑으로 그냥 개파락하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아 지금 푸바오 때 지금 난리 났어요. 푸바오요? 예. 푸바오, 아이바오 뭐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지금 누가 여동생이고 누가 이모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푸바오 할아버지가 거기 중국 가가지고 만나러 간 것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또 보시는군요, 그것. 예? 아, 푸바오 관심 있게 보시는군요. 그냥 봤어요, 그걸 그냥. 아 이게 그 결론적으로 뭐예요? 푸바오가 네. 엄마가 아이바오고 네. 그리고 아빠가 러바오. 러바오인데 네. 근데 아이바오가 또 딸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바오 동생을 낳았다 이거죠? 맞아?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복잡해서 안 되겠다. 네. 남의 가족 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남의 가족 관계까지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아유,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요. 저도 울어야겠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들어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주식시장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죠. 네. 뭐 밤새 미국 시장도 좀 그랬고 우리도 아마 그 영향을 당연히 좀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전황에 대해서 트럼프 말보다는 그 이란 쪽 이야기를 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네. 이란 쪽의 얘기가 지금 더 시장 또는 전체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아, 네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란의 뭐라고 표현하죠? 말만이 아니고 이란의 영향력 그렇게 표현하겠네요. 네네.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래도 아까 시작할 때보다는 좀 나아졌고요. 한 4%대,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 하이닉스 4%대 정도 하락을 현재는 네. 넥스트장에서 하고 있고요. 본장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참 쉽지 않은 주네요.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